네, 여러분, 한국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죠. 사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미세먼지는 아니고요, 그 바닷가 쪽은 공기가 좋은데 섬 전체가 지금 공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미세먼지, 저는 공사판 먼지. 예, 뭐 물론 바닷가 가면은 공기가 좋아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동한답니다, 여러분. 이러고 유튜브 한번 해볼까? 괜찮은데 이것도. 얼굴 다 가리니까 괜찮네요, 이 컨셉도. 네, 오늘도 날씨는 되게 좋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동안 해외에 살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지금도 해외에 있어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 아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는요, 왜 내가 중국이란 나라를 선택을 했고 왜 중국이란 나라를 떠났을까 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아재님의 과거사를 좀 들려주세요. 왜 우리 국제 아재님은 중국을 택했습니까? 왜 우리 아재님은 필리핀을 택했죠? 왜 우리 아재님은 일본을 택했나요? 이런 댓글 너무 많았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20년 해외에 살면서 대부분 중국에 한 70% 이상이 15년 가까이, 그리고 필리핀, 일본 살아봤는데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한 영상에 다 풀어놓자니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장황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중국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저한테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일본이나 필리핀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 바로 우연입니다, 여러분. 왜 우연이냐고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장기적 플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난 이렇게 성장할 거야, 이런 플랜을 다 짜고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플랜들을 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상황을 보면요, 그런 어떤 5년, 10년, 뭐 20년 제가 짠 어떤 인생의 플랜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기보다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내가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봉착을 함으로써 제 인생이 바뀌어나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연입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우연이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우연입니다.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을. 제가 금수저로 뭐 흑수저, 하여튼 뭐 우연입니다. 또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저의 아들이 딸이 아닌 아들을 태어난 것도 우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여자와 결혼한 거 우연이에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난 일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뭐 일본 여자와 연애, 이거 아니에요. 우연히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는 거 우연입니다. 제가 필리핀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의 배우자 계시죠? 다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배우자, 이 여자랑 내가 결혼해야지라고 플랜을 짰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체도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철저하게 플랜 하에 지금의 사업과 잡을 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제가 중국을 선택한 거는 왜 우연이냐? 저는 뭐 중국에 일도 관심이 없었고 중국어 정말 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굉장히 어양도 세고 막 좀 촌스러웠어, 중국어 자체가. 막 일본 말은 좀 가와이, 좀 귀엽기도 하고 프랑스 말은 좀 예뻤고 막 이랬는데 중국의 한자 되게 싫어했었고. 근데 제가 왜 중국에 가게 됐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저는 앞전 영상에 얘기했지만 전 미국을 동경했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센 놈이 미국이거든. 자, 지피지기,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왜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왜 이렇게 가장 부강한 나라야? 이거 피부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몇 년 하다가, 그것도 우연이네. 참 우연적으로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갈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미국이 멀잖아요. 가버리면 이쪽 동북 아시아에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시아 몇 개국을 여행을 했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국 대륙은 제가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보자, 미국 가기 전에. 중국이 보고 싶다. 상해를 택했습니다. 왜 상하이를 택했냐? 가장 인터내셔널한 도시, 그리고 금융과 경제의 중심 상하이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한 열흘인가 2주 정도 여행을 해요. 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중국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죠.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니까. 그런데 제가 첫날 상해의 홍교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의 그 편견 완전히 와르르 깨져버립니다.
와, 한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었고요. 어떤 면은 한국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자유스러웠었어요.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게 하드웨어는 너무나 발전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뭐 상해 다 가보셨죠? 와이탄, 외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난징루, 그 다음에 또 화이하이루, 그 다음에 뭐 신천지, 신텐티 이런데 가면 정말 서울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나 건물도 그렇고 막 이 조성된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화려하고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상한 게 하드웨어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소프트웨어가 되게 후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거의 한 20년 전이라 지금 20년 동안 중국이 많이 소프트웨어도 발전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제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5성급 호텔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진 5성급 호텔에, 그럼 거기에 묵을 만한 투숙객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저 시골 가면 오일장 열리잖아요. 그 장에서 생닭 팔고 집에서 기른 마늘 팔고 이럴 것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구수하시죠.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뭔가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뭔가 언밸런스했어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베르사체야, 네, 가까이서 보면 베르사치. 네, 이 베르사체와 베르사치의 차이, 하여튼 굉장히 저로 하여금 어색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 전공도 엔터 쪽을 전공했고요. 상해에서 했던 일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였는데, 그 당시에 막 그 H.O.T라는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죠. 중국에서 막 인기를 끌면서 한류가 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정확히 말하면 한류는 한국 유행 문화의 약자입니다. 네, 제가 그 전문가예요. 나중에 이제 한류 얘기도 많이 할 건데, 아무튼 자, 한류도 막 생기고, 한류도 우연히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는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이미 뭐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 나가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지만, 그 당시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무튼간에 그래서 야, 한류도 생기고, 야, 내가 여기 중국 시장도 커질 것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야, 여기서 이수만처럼 되겠는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유학을 포기하고 펜을 꺾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사업을 하러 떠나죠. 무작정. 대단했습니다, 저의 도전의식. 이제 가서 처음 한 건 뭐였냐면 언어 공부였어요. 중국어를 한 2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해외 떠나시려는 분들 현지 언어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제가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현지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한다, 그냥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기세요. 이거 굉장히 정말 너무나 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떠안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이를테면 유명한 대학교에서 랭귀지 코스를 하게 돼요. 한 2년 동안 죽도록 합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8시간씩 중국어에 매진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 막 그때처럼 공부했으면 지금 저는 고시도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죽도록 하니까 제가 원하는 정도의 중국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원하는 중국어의 능력의 결과는 어떤 거였냐면, HSK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의 토플과 토익처럼 외국인들이 중국어 레벨 시험이거든요. 정확하게 중국말로 한유 쉐핑 가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SK 몇 급이 제 목표가 아니었고요. 제 스스로가 둔 중국어의 목표는 통역 필요 없이 내가 중국 사람과 비즈니스 회의를 하면 된다의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1년 반 정도 죽자사자 하니까 그 레벨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먼저 하고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한 처음에 2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해요. 피똥 쌉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지나고 나서부터 점점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면서 회사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인정을 받게 돼요. 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좀 유명했다고, 상해에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요.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 회사도 공개를 할 거고, 또 여러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들을 좀 같이 언급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중국에서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말 믿으십시오.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돈도 조금 벌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럼 왜 중국을 떠났느냐, 잘 된 거 아니냐 당신이. 근데 그런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저기 어떤 이유냐, 이제부터 중요해요. 제가 중국을 떠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해외 사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한 3년이나 5년 주기로 지겹기도 하고 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해요. 그거는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한 10몇 년 사니까 좀 중국이 좀 지겨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전 중국 사람들 비하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을 좀 제가 불만을 할게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뭐냐, 제가 중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만 해도 중국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외자도 필요했었고 어떤 특정 기술들도 육성해서 발전시켜야 됐기 때문에 외국 개인이나 기업가들 혹은 외자 회사들, 그러니까 외국 기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하고 또 여러 기술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도 좀 벌고 그리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게 되자 좀 외국 기업체나 외국 개인한테 좀 그런 사람들 홀대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 필요 없어, 이제 좀 나가주세요,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굉장히 전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좀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좀 다른 그런 느낌? 자,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네 도움 필요 없어, 뭐 이런 느낌. 물론 20년 전 그때만 해도 중국이 외자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기술력도 필요로 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조성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 준 거 외국 기업체나 외국 투자자들한테 뭐 당연한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혜택들을 줄이고 정책이 바뀌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어떤 기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감사해 하면서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게 아니라, 됐거든? 야, 이제 좀 나가줄래? 자, 난 너 없이도 이제 성장했으니까 너 필요 없어. 자, 좀 이런 느낌 사실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그게 좀 불쾌했어요. 제가 좀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외자 기업체들 되게 좀 점점 환경이 악화되고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이제 중국이 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자, 두 번째가 환경 문제. 자, 중국이 굴뚝 사업이 엄청 발전하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됐죠. 뭐 지금도 중국발 미세먼지, 한국 내에서도 미세먼지 많이 생겨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는데, 제가 살고 있는 상해 그 화동지구라고 하죠. 절강성, 강소성, 안후해성 이쪽에 공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세먼지도 많았고 하여튼 수질도 안 좋고 환경 문제가 심했고, 저쪽 중국 내륙 쪽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먹거리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저희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아토피가 좀 심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요에서 일어나면 이게 이불 자리가 이렇게 피딱지가 얹을 정도로 좀 아토피가 안 심했었는데, 저희가 필리핀으로 오고 나서 여기 살면서 저희 아들이 100% 가깝게 다 완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면역력 떨어지고 건강 안 좋으신 분들 꼭 자연을 벗어나 사십시오.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폐세척 여행이라는 걸 가요. 중국이 내부가 됐던 해외가 됐던 굉장히 청정 지역에 가서 아주 깨끗한 음식 먹고 깨끗한 물과 공기 마시면서 몸을 디톡스하는 그러한 폐세척 여행을 합니다.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네, 아무튼 그 환경 문제도 있었고, 아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10몇 년 살면서 좀 중국이 지겹다, 좀 환경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도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또 우연히 보라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아무튼간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 중국을 떠나고 포기했고요. 사실 또 사업 부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사가 막 성장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2008년도 중국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 10년, 11년도 회사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중국을 왜 포기했는지, 왜 떠났는지 이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참 그러고 보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정말 잘 이렇게 그때 잘 대처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돈벌이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중국을 떠났어요. 지금 중국이란 상황이 예전에 제가 진출했을 때에 비하면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좀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국을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저는 지금까지도 중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그냥 어떠한 중국의 어떤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많이 화가 났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비하한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국제화제가 중국을 선택했고 떠난 이유 말씀을 드렸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고 재미가 있었다, 유익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 얘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싫어요 눌러주십시오. 국제화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